뉴진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1차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쁜 일정 속에 방송 출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서 이동하다가 지금 차를 멈추고 인터뷰하고 아,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만약에 신호가 불안해질까 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네, 저녁에 맞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수성못에서 네. 우리 청년들과의 대화를 나눴고요. 네. 이제 여기서 우리 언론인 간담회를 마저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이제 그렇군요. 대구 와서 대구 또 경북대학교 청년들에게 또 강연도 하고 청년들과 대화를 했고요. 오늘은 네. 청년들의 날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주로 만나시고 이제 언론인 네. 간담회가 남아 있군요, 지금. 예, 아니 언론인 간담회도 먼저 하기는 했는데요. 네. 또 2차 간담회가 좀 남아 있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수성못. 자, 대선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 대회, 경선 토론회까지 오늘부터 1차 컷오프 위한 국민 여론조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이다. 지금 기분을 네. 한마디로 짧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예, 예. 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인데 잘 될 거다 이렇게 확신도 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만들었던 어떤 헌법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헌법 가치가 잘 정립되어야지 그걸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점이 다시 든든하게 기초를 세우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고 그 선거에 나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결국은 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텐데요. 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또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다면 누가 잘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묻는 중요한 경선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네. 네. 자, 헌법 가치를 정립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전환점이 되는 선거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비조에 자,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후보가 같이 속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비조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자, 네. 조 구성 방식도 특이했는데 조 구성 방식이 어떻게 좀 신선했습니까? 이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 해보는 방식이어서 네. 조금 설명 듣는 게 어려웠는데 아, 그랬나요? 그냥 네, 여하튼 처음이어서 신선한 면도 있었다 이런 말씀 네,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예. 지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지난주에 경선 비조 이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주말에요. 나 후보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셨는지 유권자들에게 나 후보님의 말씀이 잘 전달됐다고 보시는지 그 토론회 자평 한 말씀 해주세요. 토론 끝났더니 어느 신문사에서 네. 토론 누가 잘했냐고 막 그 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긴 하던데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조금 시간은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충분히는 못 드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예. 잘한 것 같은데 그러나 시간이 짧았던 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들 또 유권자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요거 같은데 계엄과 탄핵 관련해선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날을 세우셨습니다. 그 전에도 해오시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토론회에서도 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자, 나경원 후보님께서는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단정짓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탄핵 소추를 거치지 않고도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셨는지, 말하자면 그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보수 출신 대통령이 두 번이 탄핵이 됐습니다. 또 네. 두 번째 조기 대선입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은 헌정사상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잘 정착됐다고 하는 미국은 네. 헌정사상 그 한 명의 대통령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조기 대선의 반복은 불행하다. 그런 것을 다 미국도 미국 정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수습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탄핵을 거쳐서 수습한 거는 어쨌든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난 123일 동안 얼마나 극심한 혼란이었습니까? 사실. 탄핵 찬반으로 나눠지고 또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내란 선동하기 위해서 또 공수처는 그 수사 권한도 없는데 영장은 또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또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청구하고 우리가 다 보면 그동안 국회에서 이 국회 민주주의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완전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졌어?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대통령 한 명의 무슨 어떤 수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사법은 우리 권리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신뢰할 수 없어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면서 굉장히 앞으로 이 국민들의 개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심도 생길 것이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는 것이 헌법 가치의 가장 중요한 삼각 중의 하나였는데 네. 그게 흔들리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내에 또 갈등과 분열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번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그냥 비슷한 질문이지만 드리면, 나경원 의원님 이제 판사 출신이고 김기현 전 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장동혁 의원 같은 분도 판사 출신인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요번 어떤 사법 시스템의 흐름 절차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비판을 하셔서 그 전문가들인데 저 정도 얘기까지 할 때는 정말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그 탄핵 심판 결과는 또 이렇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에 큰 어떤 허점을 보여줬다는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승복, 불승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절차 면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시스템을 모르는 탄핵 재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란죄가 처음부터 탄핵 소추안에 빠졌다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어쨌든 200명의 의원들이 찬성해서 그 법 탄핵 소추를 해야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이 안 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당에 이탈표가 없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뚜껑을 그런데 열고 보면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 그래서 저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민주당이 넣었다가 나중에 빼버렸잖아요. 네. 마지막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경우는 새롭게 국회에서 표결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대선 경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언론들의 전망은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강 구도 속에 마지막 한 자리를 나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좀 있습니다. 자, 나 후보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4강 안에 들어가면 본선에서는 조금 더 본인이 약진할 거라고 이렇게 좀 믿고 계십니까? 이제 판이 바뀔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뀔 것 근데 같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제가 워낙 대선 출마 선언도 늦었고요. 네. 나머지 세 분은 계속 대선 후보로 예정이 돼 있었죠. 김문수 후보는 계엄 이후에 뭐 제일 1등 후보가 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 나올 거라고 이렇게 써 있었고, 네네.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서셨던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 나경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익숙하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네네. 이제 시작이라서 저는 판이 바뀔 거고 판이 흔들릴 거다. 그렇게 보시는 그리고 거군요. 그렇게 많이 바뀌고 흔들려야지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예. 봅니다. 현장에서 유권자들 만나면 그런 좀 분위기 느낍니까? 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오늘 네, 대구에서 네, 쭉 보셨고요. 예. 자, 안철수 후보 얘기 잠깐 질문 하나만 할게요. 비조 토론회죠. 나 후보님 발언을 두고 안철수 후보와 페이스북에서 이제 장외 설전도 벌어지고 안 후보 쪽에서 자폭 토론이었다. 나 후보님께서는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 가시라. 이렇게 막 좀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았어요. 자, 안 후보께 비판적 말씀을 하시게 된 경위 어떤 걸까요? 어제 저보고 당을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을 나가라고요? 왜요? 어제 저희 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후보는 네. 뭐 정광훈 목사 당에 가서 뭐 경선을 하려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든든했기 때문에 오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론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가까이서 보면 이게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예컨대 뭐 서해 구조물 같은 것도 중국이 설치하는데 제가 그거 규탄 결의안 내자 그러면 네. 그런 거를 안 해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예컨대 뭐 중국 그인들이 와갖고 우리 군사 시설 같은 거를 막 한 8,000장을 찍었다 그래도 네. 그러면 그냥 그거 그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자 그래도 안 해요. 네. 뭐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간첩 수사권은 뺏어갖고 갑자기 경찰한테 주더니 이제 대선 공약이 방첩사를 해체하겠다는 거. 네. 일종의 간첩 잡는 방첩사를 해체하겠다 그래요. 그게 민주당 공약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이 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이념이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랬더니 아유 이게 구시대 구시다 철진한? 막 이런 예.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무디스 신용평가 회사 아시잖아요. 네네. 신용평가. 무디스가 보고서 나왔는데 이거 보고 역시 이념이 밥이구나 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보고서를 내면서 이유가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이 예. 기본소득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재정을 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새 뭐 이런저런 막 말씀하시면서 기본소득도 최근에는 안 하겠다 그러지만 예. 저는 철학이 그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지금 이게 반시장 정책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결국 신용등급 하향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환율 올라가고 뭐 대출 이자 높아지고 물가 올라가고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념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념부터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저희가 확고하게 쓰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흔들리지 뭐 반시장 경제 정책 막 하지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트럼프와의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인데 미국의 입장이 지금 이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 아니든 는 아무것도 상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고 네네. 결국 한미 관계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돼서 저희가 일단은 가치는 튼튼히 하고 그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이념을 먹고 사는 거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같이 튼튼히 하고 미래 얘기하자. 자, 지금부터 정책 얘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난 예, 18일에 교육 정책 발표하셨습니다. 수능 100% 네, 예. 전형 연 2회 실시. 일단 눈에 네. 띕니다. 이런 교육 네. 청사진 어떤 취지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 일종의 정시 확대 또 네. 수능으로 인한 이런 기회를 좀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교육의 이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수능을 또 1회만 했을 경우에는 너무 그 한 번의 기회로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에 대한 또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능을 한 2회 정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고요. 또 제 교육 정책의 핵심은 이제 공정성 확보하고 공교육 강화, 사교육, 비경감 이렇게 세 가지 큰 틀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념 교육 아웃 뭐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수능 100% 전형도 뭐 사교육비 대책도 다 이제 생각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자, 이제 관련 직함도 맡으셨었는데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 난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이 성장 동력이고 성장이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게 핵심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제일 높은 가장 높은 순위에 가치다? 두어야 되는 정책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네. 제가 늘 헝거리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 이 헝거리가 한 10년 전쯤에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 출산율이 점점 저하하면 결국 이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없어진다.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을 이민으로 태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더 정말 아이를 많이 낳게 할 것이냐의 치열한 논쟁 끝에 이민자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네. 저출산 정책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복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1.2 정도 하던 출산율이 1.55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가 각오로 저출산 정책을 해야 된다. 뭐 연금 문제고 또 새로운 산업 문제고 다 출산율하고 관계되는 거고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랑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저출산 정책은 토탈 정책이어야 됩니다. 플러스 문화까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대표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결혼한다면 2억 원을 1% 20년 네. 거치로 구워주자. 그래서 아이 하나 낳으면 원금 탕감, 이자 탕감,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해서 넷 낳으면 완전 탕감하자라는 네. 게 저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 키우기 좋고 또 고령인들은 지금 다 연세 드신 분들은 간병인 걱정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간병인 서비스나 가사 보육 도우미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99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게 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네네. 예,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제 도입으로 가능합니다. 네. 당 원내대표도 지내셨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원장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네, 통상회파고 높고요. 안보 문제도 핵무장론 등 정리해야 할 현안 쌓여 있고 트럼프는 아마도 통상과 방위비 연계시켜서 나올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 당연히 난제를 그렇겠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저는 지금 대행 체제에서 할 일은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 네. 그래 대통령 선거 기간이니까 전 국가에게 모든 국가에게 90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좀 늘려달라 하는 걸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할 거는 저는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제일 먼저 만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트럼프하고 통하는 후보는 국민의힘에 저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트럼프의 정책 브레인이라고 하죠. 네. AFI의 프레드 플라이스가 방한하면서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예. 결국은
이 백악관에 가서 그리고 이 단판해 본 사람도 저 나경원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많은 후보 중에 네, 문재인 정부 그 엉터리 같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네. 제가 백악관 가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담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원샷 딜밖에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일본 협상단하고 만나서도 불쑥 방위비 이야기 꺼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간을 좀 유예받고 네. 저는 그거 제일 먼저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외교 무대에 많이 갔었고 정말 미국 워싱턴에 그래도 인맥 또 백악관 가서 담판해본 그런 경험으로 네.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최근에 드럼통 퍼포먼스 하셨습니다. 야당 쪽에 민주당 쪽에서는 공포 마케팅이다. 그리고 너무 원색적으로 특정인을 연상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도 할 방침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아팠나 봐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던데 네. 저 고소할 거면 그렇게 얘기하는 네티즌들 먼저 고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저는 너무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 하는 그런 공포심 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면 아마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나라는 내란 세력으로 네. 모든 이 청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정당이라고 막 소리 지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 공포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덕수 대행 출마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되시고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어떤 의미 있는 지지율을 받는다면 단일화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들의 염원은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라면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수치상 보면요. 지금 어쨌든 수치상으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현재로서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40여일 안에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나경원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 총리를 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선거가 돼서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후보인지를 국민들이 잘 아시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그 관건이 반전을 이루는 관건이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돼야 되는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제가 거기에 연관되는 질문을 드리면 자,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기회일 수도 있고요. 국민의 선택은 왜 나경원이 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된 것은 정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알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 정치를 복원하는 것부터 저는 나라가 편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은 사실은 23년 정치 여정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그 의회를 잘 알고 지금의 의회를 아는 나경원이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교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교가 안 보이고 동맹입니다. 그 외교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 정말 백악관과 담판할 줄 아는 사람, 세계 정상과 여러 가지 기회에 협상도 하고 회의를 해본 사람, 네. 나경원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경원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 야당의 협조도 잘 얻고 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